실무 이론 평가 1번 재무회계 기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재무회계 기본 개념 넘겨보면 기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세 번째 회계 기록, 네 번째 결산과 재무제표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회계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장부에 기록하는 것만이 회계가 될 수 있을까요? 2번 기업의 주주만을 위해 줄그으시고요. 기업의 경제적 거래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기업의 주주만을 위해서 기업의 경제적 거래 결과를 화폐로 측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네 번째, 기업이 과세관청에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4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세무회계죠. 세무회계. 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회계의 정의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2번 가겠습니다. 회계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입니다. 1. 기업이 채권자에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보고 목적이다. 2번 기업의 경영활동을 기록 계산하는 목적이다. 3번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3번 자산부채 자본의 평가가 목적이다. 몇 번이죠, 여러분? 네, 정답은 3번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 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43페이지에 보면 1, 2번에 대한 회계 정의, 회계 목적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페이지 44페이지 참고해서 여러분 하시면 되는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번 주주 채권자 등에게 이용되는 회계 정보이다. 3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다. 4번 경영자 등에게 이용하는 회계 정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잘못된 설명입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다. 주주 채권자 등에게 이용되는 회계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다. 경영자 등에게 이용되는 회계 정보이다. 경영자 등에게 이용되는 회계 정보는 실제적으로는 관리회계 분야죠. 우리가 회계를 크게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와 또는 관리원가회계라고 하죠. 세무회계로 나뉩니다.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은 페이지 44페이지 참고하시면 내용들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경영자 등에게 이용되는 정보는 관리회계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기업이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청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건물이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를 일단은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자산이 실제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회계연도에 걸쳐서 소모된 부분만큼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회계의 기본 가정은 무엇인가? 네,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계속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상했다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페이지 44부터 45에 정확한 내용들이 이것들이 잘 정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입니다. 발생주기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생주의는 손익계산서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 수익과 지출하고는 상관없이요. 그쵸? 그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 우리가 뭐로 한다? 발생주의라고 한다. 아래의 경우는요. 발생주의 회계는 손익계산서의 매출과 동일 기간의 현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2번, 3번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주의 회계보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4번 발생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발생 및 이연의 개념이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요. 1번이에요. 그쵸?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 수입과 지출에 따라서 회계를 처리를 하는 걸 우리는 발생주의에 대비해서 현금주의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손익의 매출과 동일 기간에 현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맞죠? 왜냐면 채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번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주의 회계보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제공을 제공한다. 맞죠? 맞고. 3번 발생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발생 및 이연의 개념이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산 정리사항이라는 분계를 12월 31일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6번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종업원, 대여자, 공급자와 그 밖의 거래채권자, 고객, 정부와 유관기관, 일반 대중을 포함한다. 재무제표 이용자는 맞죠. 이렇게 다중의 이용자들이 각기 다른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번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 수요가 재무제표를 통해 모두 충족될 수는 없지만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정보의 수요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3번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4번 경영진은 계획, 의사결정, 통제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관리 및 재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죠. 재무제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회계 개념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대화 내용이 올바른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우입니다. 회계 기록과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2번 태연 회계의 보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채 보고기간은 시작 시점을 기초라고 하고 2번 보고기간을 단기라고 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현우와 민채가 있는 민채 몇 번이죠? 현우와 민채. 태연은 아닙니다. 태연은 지워주셔야 되겠죠? 태연 지워. 안 지워집니다. 지웠습니다. 네, 현우와 민채.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번부터 7번이 재무제표 회계의 기초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기초 중에서도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뭐죠? 1번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죠. 2번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우리 뭐라고 하나요?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3번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네, 맞는 말이죠. 4번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그래서 기초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2번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는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는 계정. 재무상태표에 그러면 표시되는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자본입니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아닌 하나의 계정이 있겠죠? 대여금, 외상매출금, 네, 자산입니다. 차입금, 부채입니다. 수수료 수익은 수익입니다.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은 2018년 12월 31일 자료이다.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이냐? 자본금은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꼬르 자본입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 등식은 뭐였었죠?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이 얼마인지 구하려고 하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로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자산은 얼마인지 여러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산은 현금, 내가 대여한 거, 상품, 건물, 20만원, 30만원 더하면 50만원, 그쵸? 그 다음에 65만원, 65만원에 35만원을 더하면 자산은 100만원. 부채가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죠? 여러분 눈으로도 볼 수 있죠? 부채는 60만원. 그러면 자본은 얼마? 자본은 40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4번. 다음은 약식 재무상태표이다. 여러분 편이 빨개서 너무 눈 아프신가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쁜 파란색. 다음은 약식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이거는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부채와 자본의 총액은 160만원이다. 맞죠? 일정한 기간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니죠. 회계 단위는 광명물산이다. 기초의 재무상태표를 보여주고 있나요? 기초 아니고 기말의 재무상태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닌 거 4번.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업과 티귿.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의 기업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맞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적을 때 저희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손실이라고 합니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네,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자료이다.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이냐? 이거 수익에 어떤 게 속하고 비용에 어떤 게 속한지를 여러분이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각각을 구한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대표적인 수익 계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전부 더하면 수익은 60만원입니다. 그럼 비용은요. 임차료, 매출원가, 급여까지 더하면 30만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6번에 2번 얼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단계 총수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계 총수익을 구하면 얼마이냐? 여러분들 이건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기초자본을 구할 수 있죠. 기초자본. 기초자본 얼마죠? 8만원이에요. 그러면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기말자본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기말자본은 37만원에서 25만원을 빼니까 기말자본은 12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자본에다가 단기 순손익을 더하면 손익을 더하면 기말자본금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네, 기초자본은 8만원이고요. 기말자본은 12만원입니다. 단기 순손익은 얼마다? 네, 지금 4만원이 되겠죠. 4만원. 그래서 4만원입니다. 단기의 총수익을 구하면 얼마이냐? 정답이 없네요. 네, 보겠습니다. 네, 기말자본은 여기에서 지금 12만원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순손익이 4만원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총 비용보다 총 수익이 얼마가 더 크다? 4만원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3번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에 관련된 자료이다. 기업과 니은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재무상태표, 기말재무상태표, 순손익. 여러분 아까 설명했듯이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자본이고요. 기초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기말자본이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3만원이에요. 그럼 즉 기초자본 2만원에다가 3만원을 더해주면 기말자본 얼마가 된다? 5만원이 된다. 그러면요. 부채는 자산이 85,000원에서 5만원을 뺀 35,000원이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35,000원, 니은은 5만원, 35,000원 5만원. 정답은 8번에 몇 번이다? 네, 4번입니다. 다음 중 9번입니다. 다음 중 네모안의 금액이 틀린 것은 여러분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당기순손익을 기초자본에 더하게 되면 기말자본이 됩니다. 그러면요. 네모안의 금액이 틀린 것은 기초자본이 10만원이고 기말자본이 5만원이라는 거는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얼마가 더 크다? 5만원이 더 크다. 그럼 총비용은 얼마다? 3만원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말자본이 12만원이라면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얼마가 당기순손익이 4만원인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맞나요? 예, 맞습니다. 3번 예, 10만원이죠. 여기 차액도 10만원. 맞죠. 그래서 기초자본 32만원은 지금 보면 기말이 40만원인데 기초가 32만원이라고 한다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나야 된다? 8만원. 총수익이 20만원, 총비용이 12만원이기 때문에 8만원. 예, 맞죠, 여러분?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 반드시 나오겠죠. 네, 보시겠습니다. 3번 회계 기록입니다. 회계상 거래와 일상 거래에서의 거래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 내용 중 회계상 거래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요. 거래처에 주문하다 거래인가요? 아닙니다. 거래처에 주문하다는 거래가 아닙니다. 신입사원의 월급여를 200만원 주기로 하고 채용을 결정하다. 이것도 거래가 아니죠. 3번 디귿번 상품 보관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상품이 소실되다. 물론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라고는 하지 않지만 보관되었던 상품이 화재 때문에 소실되어서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 회계상에서는 뭐라고 한다? 거래라고 합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사무실을 월 100만원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계약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아닙니다.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실 초록색이 안 나오는군요. 초록색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정답은 디귿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디귿이다. 펜 맞나요? 1번에 4번 맞습니다. 다음 중 거래 결합 관계가 잘못된 것은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해드렸을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그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그래서 자산이 증가할 때, 감소할 때, 비용이 발생할 때. 그쵸? 자산이 감소할 때, 부채가 증가할 때, 자본이 증가할 때, 수익이 발생할 때 각각 차변과 대변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그래서 보면 거래의 결합관계 그래서 지금 차변에 있는 요소와 대변에 있는 요소가 반드시 하나 이상 연결되어서 거래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 결합관계가 잘못된 것은 수익의 발생 대변 맞죠?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자본의 감소. 예, 제가 지금 내용을 줄을 걷는데요. 여기에서 거래 결합 관계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부채의 감소는 대변에 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정답은 이번에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계정에 대한 대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이다. 대화 내용이 올바른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영. 차입금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을 해야 돼.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해야 되죠. 도요 상품은 잔액이 차변에 남아 맞습니다. 상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의 잔액이 맞습니다. 현웅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수익은 대변에 기록을 해야 돼.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익은요, 대변에 기록하는 거 맞습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입니다. 그래서 현웅이도 맞습니다. 광원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했을 때 급여는 대변에 기록을 해야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급여는 뭐다? 비용이다. 비용은 무슨 변이다? 차변이다. 그래서 정답은 도현과 현웅인 3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4번,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한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은행에서 200만원을 차입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에는요, 차입했기 때문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은요. 상품의 화재보험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 3번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를 70만원에 구입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4번 상품 외상매입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변의 부채의 감소, 대변의 현금의 감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에 분계를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금이 52만원이 늘어났네요. 자산이 증가했고요.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고요.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네, 대여금과 이자 수익을 대여금을 대여해주고가 아니라 대여금을 받은 거예요. 대여금 원금을 받고요. 그래서 대여금 원금과 그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보통 예금에 입금되다 라고 되어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대여금은 원래 자산인데요. 차변에 있었을 텐데 대변으로 갔다라는 거는 대여금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5번에는 4번입니다, 여러분. 6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계정인지 봐야 되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 보시면 계정의 잔액이 어디에 있다? 차변에 있네요. 계정의 잔액이 차변에 나오는 거는 뭐다? 자산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부채와 자본은 잔액이 무슨 변에 나온다? 대변에 나옵니다. 그쵸? 차입금 부채니까 아니죠. 외상매입금 아니죠. 자본금 아니죠. 뭐가 정답이에요? 6번에는 3번 대여금입니다. 다음 계정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3월 25일, 3월 5일 거래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분개하실 줄 알죠?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빨간 걸로 한번 해볼까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5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상품 80만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80만원. 거래 추정할 수 있겠죠. 3월 5일은 상품 8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이다. 맞습니다. 3월 25일은 외상매입금 5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래이다. 외상매입금은 입금되지 않아요. 출금되죠. 그쵸? 외상 매출금이 입금되는 거죠.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회이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 보통예금으로 외상매입금 지급한 거예요. 외상매입금 잔액은 30만원이다. 맞죠? 외상매입금 부채로 대변의 잔액이 남습니다. 맞았고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외상매입금 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한 거래이다. 라고 설명하지 말게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계정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얼마의 금액을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우리는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라고 하며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를 우리는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됐죠? 9번 마지막 결산과 재무제표입니다. 결산과 재무제표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회계의 순환 과정 중 결산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 예비 절차, 즉 결산하기 위한 예비 절차인데요. 가장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시산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태 여러분들이 하셨던 분계가 혹시나 중복된 게 없는지, 오류된 게 없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산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결산 정리사항 분계를 하시겠죠? 그리고 결산 본 절차에서 하는 거는 장부들을 마감하는 걸 결산 본 절차에서 합니다. 그때 어느 계정 먼저 마감한다? 손익계정 또는 자산부채자본 계정. 손익계정 먼저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손익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한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회계순환 과정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별표 3개. 2번. 다음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대화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채.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 기록되어 있는지 장부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어. 2번. 분계장에 분계한 내용을 총계정원장에 전개할 때 정확히 했는지 알 수 있어. 3. 지수. 결산을 위해 기말에 작성하기도 하고 매일, 매주, 매월에도 작성할 수 있어.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여러분? 시산표예요. 아까 결산 1번에서 결산 예비 절차에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민채, 은경, 지수가 말한 내용입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 기록되었는지 장부 기록의 오류를 검증하려고 하는 거고요. 분계장에 분계한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전개할 때 정확히 전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결산을 위해서 기말에 작성하기도 하지만 매일, 매주, 매월에 작성하게 되면 그때 처리한 분계의 오류를 바로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다음은 얘들아 차입금 계정의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현금이고요. 이 분계는 차입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차입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갚지 않고 연말까지 있다가 12월 31일자로 우리는 뭘 하냐면 다음 기로 넘겨주세요 하는 게 차기 2월이겠죠. 차기 2월 하게 됩니다. 네, 됐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차기 2월입니다. 시산표 등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산표 등식은요.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 차변은 그렇죠. 대변은 기말부채, 총수익 기초자본. 왜요, 여러분? 실제로는 지금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단기 순손익을 기초자본에 더하게 되면 기말자본이 되기 때문에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이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시산표 등식은 4번입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별표 하나 있습니다. 5번.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계정 과목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계정 과목은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부채, 자본 찾아야 되는데 소모품비, 이자 비용, 세금과 공과금, 개발비. 얼핏 보기에는 전부 다 비용 계정처럼 보이는데 개발비는요. 자산이죠. 무형자산.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6번입니다. 기말의 결산 과정 중에 손익 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 과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익 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 과목은요. 수익과 비용입니다. 수익 보시겠습니다. 수익 나와 있죠. 얘는 자산, 얘도 자산, 얘는 부채, 얘는 손익 계정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이자 수익, 그 다음 이자 비용, 매출 원가가 손익 계정으로 대체되게 되어 있죠. 7번입니다. 다음 중 잔액 시산표에서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액 시산표, 아까 시산표 등식 보셨죠? 대변에 나타나는 건요, 잔액이 나타나는 거는 부채와 자본, 그리고 수익의 발생입니다. 부채 찾았네요. 이거는 차변, 이자 비용은, 이거는 차변. 자산이기 때문에 건물도 차변 되겠습니다. 8번, 다음에 대화 내용에서 나대리가 처리해야 되는 분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 부장, 전 사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 올해 당기순이익이 100만원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네요. 이제 장부 마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부장님.
장부 마감을 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 대체 분계를 먼저 하고 장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익이 낮다라는 거는 자본금에 더해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대변에 자본금 100만원, 차변에 손익 100만원. 그러면 정답은 8번에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기억. 재무제표 해당 과목과 금액에 기호를 붙여 별지에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우리 재무제표에서 들어가는 게 있죠. 지금 보면 별표에 붙여, 그러니까 기호를 붙여 별지에 추가 정보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그 다음에 니은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이다. 니은은요, 재무상태표라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재무상태표. 그러면 위에 말한 기억이 주기인지 주석인지만 알면 되겠죠? 이거는 주석이에요, 주석. 과목과 금액에 기호를 붙여서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주석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 주석을 재무제표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0번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니, 이 동영상에서 마지막이란 뜻이고요. 다음 중 손익계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개인의 기업의 경우입니다. 손익은 결제한 시점에서만 나타난다. 맞습니다. 손익은 임시계정이며 장부 마감 시 0으로 된다. 그 다음에 3번 손익은 결국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된다. 맞죠? 4번 손익은 결산 시점에 장차기율로 마감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본금 계정으로. 손익은 임시계정이며 장부 마감 시 0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되고요. 이거 차기율로 마감되지 않습니다. 손익은 끝나는 거예요. 그 기에. 네,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